1963년 12월 21일 123명의 광부를 실은 독일행 비행기가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계약 기간 3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1966년 1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한국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첫 발을 내디뎠다. 1977년까지 2만 명의 광부 간호사가 독일을 향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 그러나 말과 음식이 다른 타향살이엔 돈벌이의 즐거움보다 더 큰 외로움이 있었다. 지하 1000m, 4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아차하는 순간 석탄 더미가 쏟아지는 막장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청춘을 검게 물들여야 했다. 막 부푼 꿈을 안고 가잖아요. 다들 돈도 벌고 유학도 오고.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덥고 먼지가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 광부 일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그 쇠기둥 붙들고 울고 나무 기둥 붙들고 울고. 1년 딱 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와, 그게 향수병인데 정말 3년이고 계약이고 뭐고 포기하고,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는 한국 정말 가고 싶더라고. 아이고 돈이고 뭐고 싫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요. 100마리씩 빌려요. 빌려가지고 전화를 한번 내봅니다. 그러면 부모가 전화를 받으면은 아이고 네가 그러면서 전화 받는 소리에 운다 이거예요. 울면 그게 한 10분에서 15분간 운다고요. 그러면 전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그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매달 가족에게 월급을 붙이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고 덜 먹고 덜 입었다. 첫 월급을 750마르크를 받았습니다. 20마르크 용돈, 이제 30마르크, 이제 하여튼 700마르크를 한국으로 다 송금을 했었습니다. 제일 그래도 재미있었는 게 돈 보내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그런 낙이 없었더라면 그게 처음에는 낙이었었어요. 돈 보내는 거.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이게 제가 3년 동안 벌은 퇴직금인데 이걸로 빚을 갚으라고. 그게 아마 이건 그때 돈 1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받고 돈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참 내가 그동안 붙여진 것도 못만한데 이게 이렇게 이 돈을 내가 빚을 갚아야 되냐. 그래서 항상 도와줄 때까지 붙지 않을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단체로 독일에 오게 된 때는 지난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던 이수길 박사가 파독 간호사들의 취업을 주선한 주인공인데요. 당시 독일에 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 3만 명 내지 4만 명의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는 독일 병원 10여 곳에 한국 간호사를 고용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내고 여러 차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 1966년 1월 31일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128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전세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거쳐 꼬박 2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비행기에서 밥 안 줬어요. 오다 가서 내려서 밥 먹고 또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더우다 못해서 이 가슴팍이하고 등덩어리 다 붙어본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이 터여갖고. 1966년부터 76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는 모두 1,300여 명.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 근무에 주말 당직까지 해가며 고국으로 보낸 돈은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이 대한민국 발전의 종잣돈이 됐다는 것은 뒤늦게서야 알게 된 사실이죠.
그 말 제대로 못하는데도요 반품해요. 자주 못하니까 그게 고역인데 그래도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돈 한국에서 보내고. Und es kamen tausende Krankenschwestern aus Südkorea. 독일 언론은 우리를 동양에서 온 천사로 소개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주사 잘 놓는 간호사로 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넣는 줄 알아? 이렇게 이거 치면서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기술들이 좋았지. 그렇게 일단 한국 가는데 수술 잘 주사 다 맞겠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한국. 마침내 우리는 3년이라는 체류 기간이 정해진 손님 노동자가 아니라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무기한 노동권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우리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이주민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독일 에센시에 위치한 옛 탄광시설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파독 간호사 역사 반세기를 맞아 그동안 독일 전역에 흩어져 살던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걸어온 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떤 말 대신 그저 뜨겁게 안아줍니다. 처음에 와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그렇고 또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 물설고 낯선 타향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50년 세월. 꽃다운 청춘은 저만치 달아났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사이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1위까지 올랐고 이제는 적어도 돈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이 땅과 노력이 우리 20세기 우리 한국인들의 세계 진출에 출발점이 되었고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 현자야 보거라. 너무 멀리 보내서 어미 가슴이 찢어진다. 어미 이년아 돈 벌려고 밥은 절대 굶지 말거라. 돌아오면 어미 옆에서 같이 살자.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지난 세월. 가장 가난했던 시절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젊음과 청춘을 바친 파독 간호사. 우리의 이야기가 소중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주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3포 세대, 5포 세대로 불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청춘들이 힘을 내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저의 목적은 탈출. 이 상황 속에서 떠나오는 것. 어떻게 해서도 좋다.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우선 이 상황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거. 여자로 태어난 게 죄가 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던 시절.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그냥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떠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당시의 그 상황이 항상 가슴속에 묻혀있는 것 같아요. 독일 병원에서 일한 35년 세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종종 차별과 멸시를 당한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서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만 물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잠도 못 자고. 독일인 남편이 지난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어 그녀는 황혼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이방인, 한국에 가도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그녀의 심정은 여전히 고국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어요. 그래지고 싶어요. 그 낙동 강변에.
내 남의 인생이 흘러가 되고 있어요. 라인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시 칼른. 이곳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병원의 최고령 간호사가 수술방에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올해 69세 이순희 간호사. 1965년 11월 1일 독일에 와 꼬박 50년을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할 나이는 진작에 지났지만 병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달에 절반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을 눈으로 쫓으며 그때그때 필요한 수술 기구를 의사 손에 쥐어주는 이순희 간호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수술 후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이순희 씨는 한국의 위치를 설명해주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피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나쁘다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는 한국을 될 수 있으면 좋은 나라라. 니네들 여행 가고 싶으면 한국에 가봐. 이제 파독 간호사들 대부분은 64세가 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975년부터 76년 사이 독일에 온 막내 간호사 몇몇만이 병동을 지키고 있죠. 장점숙 씨도 정년퇴직까지 3년이 남았는데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먼 길을 떠나온 점숙 씨는 월급을 받으면 빵 사 먹을 돈만 남겨놓고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덕분에 그 시절 동생들은 모두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 집안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을 욕 안 얻어먹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욕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 한 가지로 어렵고 그랬던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50kg이 채 안 되는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독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몸으로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체가 저희들하고는 틀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무뚝뚝한 독일 간호사와 달리 상냥하고 친절한 장 간호사 때문에 일부러 이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다는군요. Der Vorteil ist, dass sie halt auf jeden Fall sehr gut probiert, die Sachen zu erklären, dass man das sehr gut verstehen kann, dass sie sich dafür Zeit nimmt und es auch sehr lieb macht, also sehr verständnisvoll ist. 누군가에게는 희망, 또 누군가에게는 탈출이었던 독일 가는 길.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50년 그 길고 고단한 독일살이를 지금까지 지탱해준 힘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간호사라는 자부심입니다. 3만 명 내지 4만 명의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말 제대로 못하는데도요, 반품해요. 자주 못하니까. 그게 고역인데. 그래도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돈 한국으로 보내고. 5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50년 전이죠? 네. 50년 전에 독일에 계셨던 거고. 그렇죠. 그때 한본광산? 예, 그러니까, 독일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그게 중부 독일입니다. 그게. 중부 독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루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광산 그 석탄을 가장 많이 캐는 지역인데 이제 여러 곳에 광산이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글이 오시니까 이제 글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갔었죠.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오셨고 1964년 그 자리에서 만나신 거고 12월 10일이고 12월 10일이요. 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저는 1964년 10월 5일에 독일에 갔고 광부로.
64년. 예, 같은 해가 2달도 안 됐는데 거기 오시고. 예, 2달 만에 하여간 대통령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도 됐지만 그때 장면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생하실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죠. 왜냐면은 현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면 사람들이 다들 뭐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뭐 애국가 아니라도 뭐 아리랑 노래만 나와도 막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뭐 향수병에 걸려 있는 그 상태. 독일에 간 지 2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한국에 국가 원수가 부부가 오신다.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흥분된 도가니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모든 광부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언론에도 소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그때 그럼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연히 연설을 하셨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탄상에서 이제 태극기에 대한 경례 있잖아요. 태극기에 대한 경례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애국가를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때 당시 뭐 다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지만 동해 물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눈물바다가 돼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야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물론 수건으로 뭐 눈시울을 적셨지만 닦아내셨지만 그러나 유경수에서는 계속 울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이제 광부들이나 간호사 출신들이 엉엉 울어댔으니까요. 엉엉 울어서 전혀 뭐 연설을 못 하실 정도로 이제 눈물바다가 됐었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이제 연설을 하시는 도중에 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뭉클한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어떤 내용의 연설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라가 못 사니까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지하 수천 미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 말씀에도 이제 광부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가 못 사니까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이 지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성실하게 국가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고 독일 국민 정신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연말에 연하장 보내 연하장을 보내신 거군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연하장도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우리 당대에는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 후세대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런 말씀에서 이제 우리들이 전부 다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죠. 그 유경수 여사가 다녀오신 뒤에 나의 방독 소감 이런 글을 쓰신 게 어디 보도가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아마 유경수 여사께서 보신 상황에서는 정말로 감정을 아마 표현하시리라고 엄마들이 하셨겠죠. 저렇게 돼 있는 멀리 동북을 이제 백리엠에 가신 것은 저희들 광산촌을 들리시고 그다음에 저는 물론 못 가죠. 이제 수영원들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베를린에 이제 대통령께서 저기는 이제 베를린 장벽을 가셨을 때. 그렇죠. 그 이제 베를린 장벽 사진이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 사진, 이런 사진. 여기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미 뭐 있겠지만, 다들. 이게 이제 백림에 가셨던 장면이다. 물론 저는 안 갔지만, 독일 정부에서
저한테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아, 예. 유일하게 갖고 소장하고 계신 사진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예. 물론 다른 뭐 공보처라든가 청와대에서 찍은 것이지만 독일 정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백림 장벽에 가셔가지고 동서독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유경수 여사가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얘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공감했을까요? 국제시장을 준비하면서 모든 여러 세대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세대가 가장 힘들 것 같으냐. 다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들 세대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되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거고 또 우리 젊은 이들도 어떤 타산지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열심히 파이팅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가장 가난했던 시절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젊음과 청춘을 바친 파독. 우리의 이야기가 소중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주기를.